안녕하세요, 림하오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아주 조금 오래된 제품을 갖고 왔어요. 그것은 바로 이게 뭔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바로 1994년에 방영한 닌자전대 카쿠렌자의 수장 파이터 시리즈입니다. 제가 블루를 계속 못 구하고 있다가 바로 며칠 전에 구했어요. 리볼버 맘모스 살 때 같이 구했는데 비교적 괜찮은 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부터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5개를 좀 겹쳐서 놔야지 그나마 이 화면 안에 꽉 들어오게 할 수 있네요. 일단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닌자 레드의 분신 배틀 사루다 라고 합니다. 얘는 닌자 화이트의 분신 배틀 카쿠라고 하고요. 얘는 닌자 블루의 분신 배틀 로건이라고 하고, 얘는 닌자 옐로우의 분신 배틀 쿠마도, 얘는 닌자 블랙의 분신 배틀 감마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수장이 20년 이상이 지난 제품이다 보니까 지금 일본 현지에서도 구하기가 은근히 어려운 제품인데, 또 운이 좋다면은 금방금방 구해지는 제품입니다. 저는 이거를 구하는데 몇 년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모았어요. 한 반년 좀 넘게 걸린 것 같네요. 그래도 블루 구하는데 몇 달은 더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단 짧게 구해서 다행입니다. 박스 뒷면에 대한 설명은 얘 하나로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나머지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보시면 따로 설명서가 없고 이렇게 대충 띄우는 거랑 스티커를 어떻게 붙여라, 그리고 5채의 수장 파이터가 모두 모인 사진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은 1280엔이라고 되어 있네요. 1994년에 1280엔이면은 이것도 상당히 비싼 제품이죠. 한 우리나라 돈으로 만원 좀 넘었다는 건데, 그때 당시 아이스크림이 막 200원 300원 할 때니까 만원 이상의 돈은 상당히 비싼 거죠. 아무튼 박스는 별로 보여드릴 게 없어서 바로 박스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두 다 꺼내 나왔습니다. 수장 파이터를 5명을 모두 다 세워놓으니까 감지가 나지 않나요? 마치 전대 피규어를 이렇게 딱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는 구성품들을 이렇게 진열을 해놨는데, 보시면은 사람 피규어들 이렇게 다 있고요. 그리고 수장 파이터 전용 닌자도가 이렇게 뒤에 있고, 그리고 이 부품은 뭐냐면 수장 파이터 등에 카쿠렌자가 탑승을 할 때 쓰는 파츠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수장 파이터들의 전용 무기들 이렇게 있습니다. 각자 개성 있는 무기들이 있죠. 간단하게 한번 무기들을 착용을 시켜볼게요. 카쿠레마루를 이렇게 등에 장착을 하고, 레드 슬라이서라는 거대한 수리검을 이렇게 손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방패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던져서 날리는 표창 같은 그런 거예요. 수리검. 일단 다시 놓고, 그리고 배틀 카쿠, 얘도 역시 카쿠레마루를 등에 이렇게 장착을 해준 다음에 화이트 비크라는 무기인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짧은 반도 같은 느낌이랄까? 쌍검? 이렇게 장착을 하는 거예요. 이 배틀 카쿠 같은 경우는 제가 변색된 제품 탈색 실험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 실패해가지고 결국 흰색으로 이렇게 도색을 한 겁니다. 도색하는데도 엄청 고생을 했어요. 이거 부품이 은근히 많아가지고 다 분해하고 세척하고 도색하고 했더니 비교적 괜찮아졌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상태 좋은 거 샀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이번에 산 배틀 로건도 카쿠레마루를 이렇게 달아주고, 등에 개인 전용 무기의 이름은 로건 샤프트라고 합니다. 샤프트, 그냥 그 골프채 같은 데서 쓰는 말이죠. 그냥 막대기 창?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로건 샤프트는 여기 뾰족한 부분이 위에요. 막 찌르는 공격 같은 걸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장착을 할 때 팔을 살짝 벌리고 이렇게도 끼워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더 멋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서서 들고 있기. 그럼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배틀 쿠마도. 배틀 쿠마도도 카쿠레마루를 장착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무기 이름이 쿠마도 클로우예요. 쿠마도 클로우는 얘는 왼손에 달아주겠습니다. 클로우 방향이 이게 꺾인 게 안쪽으로 돼 있어가지고 오른손에 달면은 바깥쪽을 향해가지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왼손에 이렇게 달아주는 거죠. 옛날에 실제 닌자들이 많이 쓰던 무기 중 하나죠. 이 클로우가 손에 장착하고 이렇게 촥 베는. 클로우가 너무 길어가지고 손을 좀 들어줄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은 배틀 감마. 배틀 감마도 등에다가 카쿠레마로 달아주고 감마보호를 달아줍니다. 감마보호도 여기 보시면은 조인트가 바깥쪽을 향해서 나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오른손보다는 왼손에 달아주는 게 낫겠네요. 약간 이런 식으로. 저번에 무적장군의 리뷰를 올렸을 때 감마에 대해서 개구리라고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감마는 확실히 두꺼비입니다. 두꺼비가 일본어로 가마거든요. 가마에서 변형해가지고 한 게 감마고, 제가 일본 사람들의 글들을 엄청 찾아봤어요. 일본 커뮤니티 같은데 글도 찾아보고 감마가 카에루냐 가마냐 이런 질문 글들이 있었는데 감마는 가마라고 합니다. 두꺼비. 그리고 나루토 보신 분들 있으시죠? 나루토 만화에서도 보면은 닌자들이 개구리를 쓰진 않아요. 두꺼비를 쓰죠. 그리고 옛날 문헌들을 좀 찾아봐도 닌자랑 두꺼비가 왜 연관이 있냐면 두꺼비한테는 독이 있죠. 그 독을 무기에 묻혀가지고 이제 적을 죽일 때 쓰거나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닌자랑 더 연관이 깊은 거는 두꺼비고, 그리고 배틀 감마는 모티브가 두꺼비입니다. 얼굴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생긴 거는 두꺼비라고 많이 느껴지진 않는데 일단 이름이 감마니까. 이름 모티브들도 보면은 배틀 사루다. 사루가 일본어로 원숭이에요. 사루 뒤에 다를 붙여서 사루다가 된 거죠. 그리고 로건. 로건은 어디서 유래가 됐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몇 달 전에 개봉됐던 영화 로건 기억하시나요? 울버린 나오는 거? 거기서 따온 것 같습니다. 저 늑대 로건. 그리고 얘는 쿠마도. 쿠마도는 쿠마가 일본어로 곰인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철권에서도 쿠마가 나오니까. 쿠마 뒤에 도를 붙여서 쿠마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좀 예외인 케이스가 있는데 배틀 카쿠. 얘 카쿠는 학이란 뜻이거든요. 그 새 학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썼습니다. 카쿠 뒤에 뭐 도라든지 다라든지 뭐 이런 거 붙이지 않고 그냥 배틀 카쿠. 이름의 유래까지 대충 알려드렸으니까 이번엔 간단하게 가동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동력은 뭘로 보여드리지? 지금 얘는 도색한 거라서 까질까봐 좀 무섭고, 얘도 관절 상태가 썩 좋진 않은 것 같아가지고 쿠마도로 가동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팔 같은 경우는 이렇게 360도 다 돌아가고, 그리고 올린 상태에서 여기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기도 360도 돌아가고, 그리고 팔꿈치는 이중관절인데 제가 처음에 이 시리즈를 샀을 때 가장 놀랐습니다. 이 94년에 나온 제품에서 이중관절이 들어간 거는 진짜 드문 일이거든요. 건담도 그때는 이중관절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팔이 거의 완전히 접힙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딱 주먹이 어깨에 닿을 정도로 접혀요. 아쉽게도 허리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허리는 통짜예요. 그리고 머리도 돌아가긴 하는데 지금 뻑뻑해가지고 이게 많이 사용된 제품이 아니라서 얼굴도 대충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돌릴 수 있고, 그리고 다리도 이 스커트 때문에 조금 거슬리긴 하는데 그래도 스커트가 만약에 없다는 가정하에는 쭉쭉 잘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리 무릎에도 이중관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이 정도 접힙니다. 다리는 여기 요 정도. 포즈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발목도 보시면은 이렇게 가동이 돼요. 앞뒤로. 엄청나지 않나요? 이거 하나 있는 걸로 가동의 폭이 엄청 넓어지거든요. 자세 어떻게 취할 수 있느냐에 따른 뭐 그런 제약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가독성은 간단히 이 정도 보여드렸습니다. 나머지 멤버들도 다 똑같이 가동이 돼요. 이 제품의 단점이 좀 아쉬운 게 스티커가 오래돼서 그런 건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잘 떨어집니다. 실제 중고 매물 나오는 것도 보면은 스티커가 떨어져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손상돼 있는 게. 그래도 저는 다행히 스티커가 다 있는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지금
이 배틀 로건 같은 경우는 스티커가 부착이 된 제품을 구매를 해가지고 스티커 상태가 이런데 보시면 좀 안 좋아요. 자꾸 떨어지네요. 이걸 나중에 뭐 어떻게 고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딱풀로 붙여버릴까? 은근히 스티커가 딱풀로 잘 붙거든요. 렌자키도 보면은 맨날 떨어져가지고. 네, 그리고 간단하게 요 카쿠렌자의 미니 피규어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닌자레드 이렇게 생겼어요. 등에는 칼이 이렇게 카쿠레마루가 있는데 카쿠레마루도 몇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건데 크기가 제 손가락 2마디밖에 안 되죠. 그리고 닌자 화이트, 진짜 화이트 이거 허해가지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제가 다 도색한 거예요. 그리고 닌자 블루, 닌자 블루는 좀 잘 보이네. 얼굴도 보면은 각각 다 얼굴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어요. 닌자 옐로, 닌자 옐로도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이거 저도 컴퓨터에 올려봐야지 알겠네. 그리고 닌자 블랙, 닌자 블랙도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반딱반딱하죠. 검은색이라 오히려 더 잘 보이네, 조명 아래서는. 그리고 이 미니 피규어들을 이 수장 파이터 뒤에 장착을 할 수 있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걸 하려면은 카쿠레마루를 빼야 돼요. 카쿠레마루를 빼고 전용 무기는 다 왼손에 쥐어주고 카쿠레마루를 오른손에 쥐어주겠습니다. 이게 뻑뻑해가지고 제가 끝까지 다 못 끼겠어요. 반다이가 이때 기술력이 그렇게 대단히 좋진 않았는지 이게 아구가 잘 안 맞네요. 여기 보면은 고질적인 문제도 있는데 이 보시면은 이 부품이 모든 제품이 다 이렇게 아구가 안 맞아서 벌어지더라고요. 막 금도 가고. 네, 아무튼 전용 무기를 이렇게 왼손에 옮겨주고 카쿠레마루를 오른손에 들게 한 다음에 요거 받침대라고 했죠. 요거를 끼워주겠습니다. 이 받침대는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들고 끼우는 거예요. 여기 등에 홈이 있거든요. 이게 수장 파이터가 미국판도 나오는데 미국판에는 이 받침대랑 피규어가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1판에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끼웠으면은 여기 사이 틈에다가 이 닌자 레드의 다리 사이를 껴줍니다. 그러면 딱 맞아요. 이렇게. 정말 앞에서 봤을 땐 이런 느낌? 귀엽죠, 되게 이렇게 하는 게. 나머지 멤버들도 다 하나씩 껴주겠습니다. 화이트 카쿠 같은 경우는 이 카쿠레마루를 손에 들게 하려면은 이 카쿠 비크를 하나 빼야 돼요. 그 다음에 손에다가 이렇게 쥐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등 부품을 장착을 하고, 이게 도색을 한 제품이라 엄청 뻑뻑하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닌자 화이트를 얹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틀 카쿠도 다 됐고, 아, 제가 설명을 하다가 계속 무적장군의 화이트 카쿠랑 뭐 배틀 카쿠랑 이름이 헷갈려서 중간중간 잘못 말할 수도 있는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름이 똑같다 보니까 너무 헷갈리네요. 그 다음은 배틀 로건. 배틀 로건도 이 전용 무기를 왼손에 옮겨줘야 되는데 대충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정면에 향하게 끼고 카쿠레마루를 오른손에 쥐어준 다음에 이 받침대를 등에 껴주고 그 다음에 닌자 블루를 얹어주면 끝. 그 다음은 배틀 쿠마도. 배틀 쿠마도도 카쿠레마루를 오른손에 쥐어주고 그 다음에 등 부품을 껴주고 닌자 옐로를 얹으면 끝.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틀 감마. 배틀 감마도 카쿠레마루를 옮겨주고 등 부품을 껴준 다음에 닌자 블랙을 얹어줍니다. 그럼 카쿠렌자 멤버들이 이렇게 수장 파이터 등에 다 탑승을 했습니다. 아쉬운 게 이 카쿠 비크 하나가 남네요. 요거는 옆에 치워놓겠습니다. 여기서 약간 서비스 개념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 제품이 있는데 바로 요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베이에서 구매를 한 건데 카쿠렌자 멤버들 피규어예요. 저는 이게 좀 큰 줄 알고 샀는데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메카들한테 잘 어울리길래 그냥 놔뒀습니다. 팔지 않고. 이거는 반다이 정품이고 일본에서 나온 제품인데 판매자가 홍콩에서 발송을 했더라고요.
뒷면에 봤을 때는 발매 당시 가격이 600엔 밖에 안 했어요. 되게 쌌죠. 그 당시 뭐 6-7천원 정도의 값어치가 일본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제품도 상당히 도색 같은 게 잘 돼 있어가지고 세워놓으면 괜찮더라고요. 하나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벗기면 이렇게 피규어들과 이 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닌자 레드, 닌자 블랙, 닌자 옐로우, 닌자 블루, 그리고 닌자 화이트. 이 칼 부품들은 아쉽게도 맥기 같은 제품이 아니라 그냥 금색 연질 부품 사출물이에요. 하나씩 등에 달아주겠습니다. 이게 칼의 조인트가 작게 있어가지고 등에 있는 구멍에 끼워줍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별로 티도 안 나 보일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략 카쿠레마루. 나머지 멤버들도 장착을 해주겠습니다. 이게 되게 프로포션도 그렇고 잘 나왔어요. 딱 좀 늠름한 느낌이죠. 도색도 잘 돼 있고, 여기 보시면은 팔도 이렇게 가동이 돼요. 옆에서 보여드려야 되나? 이렇게 팔이 가동도 되고, 요 카쿠레마루를 오른손에 있는 구멍에다 끼우면은 이렇게 칼을 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600엔 제품치고 되게 잘 나왔죠. 칼을 등에도 달 수 있고 손에도 쥘 수 있게 돼 있고, 칼은 다시 등에 꼽은 채로 여기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장 파이터가 드디어 완성이 돼가지고 재현할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짠! 이 무적 장군과 매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무적 장군도 각각 분리를 하면은 5채의 메카가 되죠. 걔네들과 이 수장 파이터들이 같이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처럼 진열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이거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장 파이터 5명과 5수장이 모두 5였네요. 대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비주얼이. 각각 이렇게 한 번씩 앞으로 내세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레드 사루다와 배틀 사루다, 둘이 엄청 닮았죠? 화이트 카쿠와 배틀 카쿠, 블루 로건과 배틀 로건, 옐로 쿠마도와 배틀 쿠마도, 블랙 감마와 배틀 감마. 모두 같은 모티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김새도 다 똑같습니다. 얘네는 경갑옷을 입은 닌자의 느낌이고, 얘네는 중갑옷을 입은 무사의 느낌입니다. 제가 딱 이 모습을 만들고 싶어서 진짜 이 날만을 학수고대 했었는데, 드디어 만들게 됐네요.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거를 아쉽게도 근데 제가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무적장군을 계속 합체 상태로 두고 이 수장 파이터들은 다시 박스 봉의를 해야 되는 게 좀 아쉽네요. 나중에 좀 더 큰 집을 구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작업실 같은 거를 차리게 되면은 멋있게 전시를 해놓고 싶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 생소할 만한 닌자 전대 카쿠렌자의 제품들 리뷰 어떠셨나요? 제가 닌자 전대들을 특별히 좋아해가지고 열심히 모았는데, 다음에는 카쿠렌자의 프라베라 바이크 제품들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다 있어요 지금. 레어한 제품들의 리뷰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아직 안 하신 분들 있다면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리모의 슈퍼전대 페이스북 페이지도 여기 아래에 팔로우를 해가지고 많은 소식들 받아보시고 다음 리뷰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림호 였습니다. 감사합니다.